중국 녹지그룹이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세우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며 시민단체가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0대 남성 2명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하루 앞두고 마을별 위령제와 전야제가 잇따라 열리면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놓고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재판은 열리지도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첫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허용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부지. 고급 콘도미니엄 400여 채가 들어선 이곳에 중국 녹지그룹이 778억 원을 들여 녹지국제병원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7개 병상 규모의 병원을 오는 2017년에 연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사전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시발점에 대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들어와서 헬스케어타운이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그럼 우리 그 외국인 환자 유치라든가 이런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경우 이곳에 국내 최초 외국 영리 의료법인이 설립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계획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법령상의 요건은 충분히 충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자세히 검토할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허용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돈벌이에 팔아넘기는 행위이다. 특히 외국계 영리병원도 국내 자본과 의료진이 참여하고 내국인 환자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무늬만 외국 병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승인 여부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오늘 초속 29m의 강풍이 불면서 오후 5시부터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돼 2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오후 5시쯤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사장에서 강풍에 판넬이 날려 차량으로 떨어지는 등 10여 건의 강풍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제주시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27.7도까지 올랐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해안에는 20에서 60mm, 산간의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경면의 한 야산. 가시덩쿨과 나무들이 우거진 숲을 몇 미터 들어가자 흙과 나뭇가지들이 들춰진 흔적이 눈에 띕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약초를 캐던 마을 주민이 5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곳입니다. 사체가 그 흉기에 좀 찔려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 매장은 아니지만 반 정도 이렇게 흙으로 덮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이곳 야산 주변에 혈흔이 없는 점 등을 미뤄 다른 곳에서 살해한 뒤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숨진 여성은 5일에서 15일 전 복부를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주변 인물들을 탐문 수사해 제주 시내 숙박업소에서 전라남도 출신인 32살 A씨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일부 범행을 시인한 뒤 공범이 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공범인 30살 B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됐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4.3 67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 곳곳에서는 마을별로 위령제가 개최되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아야 했던 그날. 소리내 울 수조차 없던 긴 세월을 돌아 한 송이 국화를 재단 앞에 바칩니다. 60여 년 전 군경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에 마을 주민 187명이 희생된 곳. 그 애끓는 사연 다 잊으시고 방황길 벗어나 이 본향에 드소서. 태어난 지 6달 만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은 평생을 그리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몰라놓으니까 저는 뭐 해가지고. 항상 그리우세요? 어떨 때 제일 그리우세요? 항상 외로워. 희생자 추념식을 하루 앞둔 4.3 평화공원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보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강풍이 불면 추념식이 실내 행사로 바뀌는 등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유족들은 비바람이 잦아들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이념 갈등을 뛰어넘고 화해상생으로 나아가서 정말 국민 대통합이라는 이런 그 계기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저녁에는 4.3 희생자 추념일 전야제도 열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어둠의 역사를 화합과 평화의 역사로 승화하고 빛의 역사로 나아가자는 다짐 속에 추모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내일 열리는 4.3 희생자 추념식에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이 대거 참석합니다. 제6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봉계동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되는데 정부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참석합니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김학용 비서실장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참석합니다. (4.3) 당시 수영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군사재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아 불법 재판이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부 재판은 아예 열린 적도 없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1차 군사재판이 열렸다는 1948년 12월. 육군제 구현대는 14일 동안 871명, 하루 평균 62명을 재판했습니다. 제주 중산간 지역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마친 구현대가 이연대와 교대하던 시기, 물자와 병력 이동으로 정신이 없을 때 군사재판을 열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때 재판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수영인 대부분도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재판을 한 건 받아본 일도 없고 그러게 한데 인척이 가니까 한 사람도 금일 뭐 15년, 5년, 1년 이렇게 하면서 필요 보내면서 언도를 하다고. 당시 군 지휘관들도 군사재판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군법회의가 있었겠어요? 군법회의가 나는 구성할 수도 없었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법무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사재판의 유일한 증거인 수영인 명부에도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명부가 재판 날짜 순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형량에 따라 쓰여 날짜가 뒤죽박죽입니다. 여기저기 고친 흔적들도 발견됩니다. 수용 명부는 군사재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군사재판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된 그러한 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4.3 수영인들은 실제로 열렸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재판에 따라 목숨을 잃거나 무거운 형벌을 받았고 지금도 전과자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허향진 제주대 총장이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현금과 경조사비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주말에는 업무 추진비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